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벌 때 부자들은 금을 샀다. 2024년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마다 역사적 랠리, 대세 상승장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시기 세계 중앙은행들과 초고액 자산가들은 금을 사재기하듯 매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한거를 보고 있는 걸까요? 더 기묘한 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배웠던 금이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금은 74.6% 상승했고 은은 무려 200%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제친 겁니다. 금은 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하다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금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8개의 장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절세까지 완성된 금, 은 투자 전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같은 숫자, 전혀 다른 의미. 2024년 가을, 한국 증시는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겁니다. 30년 투자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죠. 증권가는 K주식의 시대를 외쳤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에 돈을 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런던 금시장에서는 또 다른 5천이 화두였습니다. 금값이 온수당 5,000달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만 해도 1,800달러 수준이었던 금값이 불과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것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금값이 같은 숫자를 향해 달리는 진풍경.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코스피 5천은 기대의 숫자였고 금 5,000달러는 불안의 숫자였으니까요. 주식은 미래 수익에 대한 믿음으로 오릅니다. 기업이 잘 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며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가격을 끌어올리죠. 반면 금은 다릅니다. 금은 지금 시스템이 불안하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같은 5천이라는 숫자 앞에서 한쪽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다른 한쪽은 금고를 점검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당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샴페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금고 열쇠를 쥐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시장이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호황 속 불안, 그 역설의 정체. 증권사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금도 사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상한 질문입니다. 주식이 좋으면 주식에 집중하면 되지 왜 금까지 신경 쓰냐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투자자들의 본능적 직감이 숨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입니다. 실제로 시장에는 불길한 신호들이 곳곳에 포착됩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30년째 제로금리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디플레이션의 경계에서 줄타기 중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계부채 1,800조, 청년 실업률 역대급, 출산율 0.7명대, 코스피는 5천을 찍었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이미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상승하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수익은 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금도 좀 사둬야 하지 않을까? 이건 단순한 분산 투자 차원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 안전판을 깔아두려는 본능입니다. 주식이 10% 빠질 때 금이 5% 오른다면 손실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금이 급등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보호받습니다. 역사는 이걸 증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마이너스 37% 폭락했지만 금은 플러스 5.5% 상승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식이 마이너스 30% 빠지는 동안 금은 플러스 25% 올랐습니다. 불안은 기분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과 은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과연 지금 사도 늦지 않은 걸까요? 안전자산이 수익률 1위라는 반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74.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약 15% 오른 동안 금은 그 5배를 뛴 겁니다. 나스닥도 비트코인도 아닌 안전자산 금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입니다. 은 현물은 무려 200%나 올랐습니다. 1년 전 100만 원어치 은을 샀다면 지금 3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장주도 어떤 테마주도 이 정도 수익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금을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자산으로 배웠으니까요. 교과서적 정의로는 금의 기대 수익률은 연 3에서 5%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만 겨우 따라가는 정도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037톤의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18달 연속 금을 사들였죠. 달러 패권에 대한 불신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둘째, 실질금리의 하락입니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금값이 오릅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봐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니 금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셋째,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패권 경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제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공격적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인가? 이 답을 찾으려면 금과 주식의 관계를 파헤쳐야 합니다. 같이 오르지만 이유는 다르다. 최근 묘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릅니다. 과거 교과서에서는 주식이 오르면 금은 떨어진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S&P 500과 금의 일간 수익률 상관계수가 0.02를 불과합니다.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뜻이죠. 즉, 둘은 함께 움직이지만 같은 이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 3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시사를 했을 때 주식과 금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주식은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로 올랐고, 금은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로 올랐습니다. 같은 재료, 정반대 논리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하자 주식은 마이너스 3% 폭락했지만 금은 플러스 2%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주식은 팔리고 금은 안전자산으로 매집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입니다. 다만 이제는 수익형 안전자산이 된 것뿐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방어만 했습니다. 주식이 빠질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격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으면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0년대 금 투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은은 조금 다릅니다. 은은 더 폭발적이고 더 변동성이 크며 더 많은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은 금의 그림자에 가려진 자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금은 대부분 장신구나 투자용으로 쓰입니다.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되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지거나 ETF로 거래되죠. 즉, 한번 채굴된 금은 거의 사라지지 않고 시장에 계속 순환됩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전체 은 수요의 50%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5G 안테나, AR 데이터 센터의 전도체. 은은 한 번 쓰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소모품인 겁니다. 문제는 이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산업은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패널 한 장에는 약 20g의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에는 2배 이상의 은이 사용됩니다.
전기 접점,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에 필수적이죠. AR 데이터 센터에는 챗 GPT 같은 AR 서비스는 막대한 서버를 필요로 합니다.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스마트폰의 10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은 광산 개발은 정체 상태입니다. 새로운 광산을 여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지 않는데 수요만 폭증하는 구조적 쇼티지가 발생한 겁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은 수요는 1.2억 온스인데 공급은 1억 온스에 불과합니다. 2천만 온스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적자는 매년 누적되고 있고 가격은 이를 반영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이 불안의 자산이라면 은은 쇼티지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쇼티지는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은가? 이미 많이 오른 금과 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1700% 상승의 역사는 아직 반복 중이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바보 아닌가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절대 가격에 집착하는 겁니다. 금이 온스당 2,600달러나 하는데 더 오를 리 있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1970년대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합니다. 이후 1980년까지 9년간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1700% 상승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금값이 100달러를 넘었는데 더 오르겠어? 라고 의심했지만 금은 850달러까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폭등하는 최악의 조합. 사람들은 현금과 주식을 버리고 금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50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었습니다. 이 돈은 여전히 경제 안에 떠돌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금리는 오락가락하며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역사적 주기로 보면 현재 금 상승 랠리는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금값은 온스당 1,500달러였습니다. 현재 2,600달러 수준이니 약 73% 상승했죠. 1970년대 랠리와 비교하면 1,700% 상승 중 73%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역사적 선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3,500에서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은은 온스당 50에서 60달러, 현재 약 3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상투가 아니라 중간 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사야 할까요? 금은방, 은행, 아니면 증권사.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천지차이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10%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서 실물금을 구매하는 방법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금은방 가서 금괴를 사는 거죠. 만져볼 수 있고 금고에 보관할 수 있으니 심리적 안정감은 큽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1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수수료 3에서 5%까지 더하면 시작부터 마이너스 15% 손실 상태입니다. 금값이 15% 이상 올라야 본전인 겁니다. 게다가 되팔게도 문제입니다. 금은방마다 시세가 다르고 순도 검사 비용도 청구합니다. 유동성도 떨어집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골드뱅킹 상품입니다. 실물은 없지만 금 가격에 연동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죠. 소액 1g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부가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골드뱅킹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돼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1,000만 원 수익 나면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입니다. 증권 계좌로 주식 사듯이 금을 살 수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금을 펴라서 10억을 벌어도 세금이 0원입니다. 수수료도 0.3%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KRX 금은 런던 금시장과 실시간 연동되므로 투명하고 유동성도 뛰어납니다.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은 투자는? 은은 KRX에 현물 시장이 없습니다. 대신 은선물 ETF나 해외 은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내 은선물 ETF는 코덱스 은선물, 타이거 은선물, 해외 은 ETF는 아이시아 실버 트러스트 등이 있다. 은 ETF도 KRX 금처럼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단 배당 소득세는 15.4% 부과. 금과 은, KRX 금시장, 은은 은 선물 ETF.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 경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KRX 금도 어떤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비밀을 공개합니다. 금, 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은 계좌 선택입니다. 일반 계좌로 사느냐, 절세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10년 후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금 ETF, 타이거 골드 선물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세 이연 효과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즉,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저율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 15.4%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절세됩니다. 세액 세공제 혜택은 연간 최대 900만 원, 총 급여 5,550만 원 이하는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5%를 돌려받으니 100만 원 넣으면 16만 5천 원을 즉시 환급받는 셈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매년 600만 원씩 10년간 금 ETF에 투자하고 연평균 7% 수익 가정하면 일반 계좌는 세후 약 2,800만 원, 연금저축 계좌는 세후 약 3,600만 원, 차이가 800만 원이나 납니다. ISA는 만능 절세 계좌입니다. 주식, 펀드, ETF 등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수익의 일부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이 0원입니다. 초과분 저율과세는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15.4%보다 5.5%포인트 낮습니다. 손익통산은 ISA 계좌 내에서 여러 상품의 손익을 합산합니다. 주식에서 손실나도 금과 은 ETF 수익으로 상세 가능합니다. 중요한 은 선물 ETF는 반드시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거래하세요. 일반 계좌에선 배당 소득세 15.4%가 고스란히 부과됩니다. 계좌별 추천 전략, 투자 목적, 추천 계좌, 투자 상품, 장기 노후 대비, 연금저축 펀드, 금 ETF, 은 선물 ETF, 중기 자산 증식, ISA, 금 ETF, 은 선물 ETF, 주식 혼합, 단기 매매, 일반 위탁 계좌, KRX 금 현물은 비과세입니다. 30대 직장인이 월 200만 원 투자한다면 연금저축펀드 50만 원엔 금 ETF 30만 원 플러스 S&P 500포인트 ETF 20만 원, ISA 계좌 50만 원엔 은선물 ETF 30만 원 플러스 국내 배당주 20만 원, 일반 계좌 100만 원엔 개별 종목, 테마주 등. 이렇게 구성하면 금과 은으로 포트폴리오 안정성 확보, 주식으로 성장성 확보, 절세 계좌로 세금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후 목돈 마련 플러스 노후 준비 동시 완성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은 현물 ETF는 국내에 없고 은 선물 ETF만 있습니다. 은 선물은 파생 상품이라 일반 계좌에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로 투자하세요. 부자들이 금을 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을 산다. 이 글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벌 때 부자들은 금을 샀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부자들은 금을 수익을 위해 사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삽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화폐가 휴지가 되어도 전쟁이 나도 금은 금입니다. 5,000년간 변하지 않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금, 은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생존을 넘어 기회입니다.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 절세 혜택, 포트폴리오 안정성까지 제공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주기로 보면 오히려 중반부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KRX 금시장으로 부가세 피하기. 연금저축이나 ISA로 세금 최소화하기. 금 70% 플러스 은 30% 비율로 안정성과 공격성 균형 잡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0년 후 당신은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주식만 하다가 폭락에 당한 사람, 그리고 금, 은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